현대에 들어와서 노예의 그 기능성이 재포각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 입는 노예는 생명을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이유가 지금 이제 조금 개도국에서 너무 엄청나게 싼 이제 섬유들이, 비단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입는 후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현재로서는 거의 마무리되었다, 종결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제 스카프라든지 고급 넥타이 있죠? 고급 넥타이. 이건 큰 고급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게 아마 실크일 거예요. 내가 뭐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좀 오래됐어요. 하여튼 이런 이제 실크를 이용한 이제 넥타이, 그 다음에 스카프 이런 것들에 이제 고급화된 데만 일부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가 수입하고 있다. 그게 현대의 실크 산업입니다. 그래서 실크 하면은 이제 우리 진주가 중국에서 가장 유명했고 또 아직도 그 명성은 맥만 조금씩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입는 실크는 거의 마무리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대구 쪽에도 섬유 쪽이 상당히 강했는데 지금은 어렵다. 그래서 이 누에를 가지고 하는 산업을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거의 불가하다. 그게 이제 실크도 실크지만 이제 섬유 중에서 이제 그 기름에서 우리가 착유해서 나온 실크들이 실크가 아니고 섬유들이 많이 나왔죠. 그게 이제 일명 나일론이죠. 엄밀히 말하면 섬유는 아닙니다만 이 나일론이 대두되면서 또 그렇다. 그리고 또 이제 목화도 보면은 주로 개도국에서 많이 이제 재배를 하고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남부지방에서는 대규모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크 산업이 설 자리를 잃었다. 하지만 고급화된 데는 아직도 일부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전통 복장이라든지 조금 우리 이제 한복을 입는 것도 명절 아니면 또 결혼식 아니면 거의 안 입기 때문에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모르겠어요. 전통을 다시 회복하자, 찾자 해서 우리 한복을 지속적으로 평소에도 출근할 때도 입자. 이렇게 가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브로드하게 우리가 말 그대로 산업으로 본다고 하면 베트남 가면 베트남에 아주 적절한 그 옷이 있죠. 그죠? 원피스로 쫙 된 거 멋있잖아. 그 일본에 가면 기모노 있죠. 쫙 들어오는 게 있죠. 중국 가면 또 중국 나름대로 있죠. 그럼 우리 한복은 지금 원래대로 하면 너무 좀 부자연스러워요. 입고 다니기가 행동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개량 한복이 나오게 되는데 실크를 우리가 요즘 컨텐츠 중에 이게 많은 이제 BTI입니까? 노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 드라마 많은 것들이 지금 수출이 되고 있잖아요. 옛날에 일본에서는 만화를 수출했대. 그러면 우리 국민들 중에 대다수가 뭐 한 30% 40%만 한복을 입고 다니는 문화를 시키면 외국 분들이 관광 삼아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관광 창출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많은 국민들이 또 따라줘야 되고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인 면하고 내가 얘기하는 이상적인 면하고는 좀 괴리가 좀 있다. 그래서 이제 실크 산업은 일단은 접어두는데 그래도 세상의 이치가 이제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전부 돌고 돌지 않습니까? 그죠? 전부 돕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실크 산업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누에에 관해서 그러면 그 실크를 만들어내는 이 누에가 일생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이제
사실 양잠 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하는 거죠.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누에가 뭘 먹고 사느냐, 뽕잎을 먹었다 하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오늘은 누에 1층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누에를 이제 아래에서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자, 먼저 이제 아래에서 시작하면 이 누에 나방이 나옵니다. 그죠? 요 암컷이 되겠죠? 누에 나방이 알을 한 500개 정도 놓습니다. 500개 놓고 이 알을 이제 휴면한다는 것은 바로 부화를 시키지 않고 좀 겨울 잠을 자게 한다. 일명 냉장고에 넣어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월련한다는 말은 해를 넘긴다. 이제 가을 누에까지 치고, 그는 이제 봄이 되었을 때, 뽕잎이 새로 나올 때 이제 누이를 치겠다 해서 해를 넘긴다. 이런 경우에 인공 부화를 하면은 약 11일에서 14일, 한 12일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걸린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휴면하는 경우고, 휴면하지 않고 누이 알을 바로 이제 부화를 시키면 한 10일 내외로 걸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껍질을 뚫고 개미같이 생긴 애가 뚫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부화되었다 그러죠. 뺑아리도 어때요? 알에서 이렇게 있다가, 뺑아리가 닭 같은 경우는 21일 동안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애미가 그 암탉이 이렇게 품고 있잖아. 알을 뭐 10개, 15개 품고 있다가 21일 딱 되면 얘들이 안에서 주둥이로 딱 찍으면 알이 이렇게 벌어져. 그래서 얘는 머리로 막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부화라고 합니다. 부화. 이 누에도 마찬가지고 군뱅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은 어때요? 조류는 이렇게 부리가 있죠. 이렇게 뾰족뾰족한 부리가 있어 탁 이렇게 하는데 얘들은 탁 못해. 그럼 어떻게 하느냐? 타액을 거의 분비를 합니다. 액을 분비를 해서 그걸 뚫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거의 한 열흘 정도, 군뱅이 같은 경우 일주일 정도 되면은 이렇게 이제 마모가 되면서 이게 타액을 분비를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걸 이제 부화라 한다. 그러니까 누에가 군뱅이보다는 한 3, 4일 정도 더 걸린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개미처럼 생긴 게 나온다. 요걸 일영이라 한다. 일영 됐죠? 그러니까 껍질을 한번 벗을 때마다 일영씩 증가한다는 거죠. 군뱅이는 3령, 그러니까 제조라고 하는 군뱅이는 3령인데 이것은 5령까지 있어요. 5번 껍질을 벗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상별 깃도라미라든지 또 뭐 있나요? 깃도라미 말고 요즘 좀 뜨고 있는 거 있죠. 지난 시간에 했잖아. 유용곤충 분야에서 오메가3 지방산도 일부 있고 하면서 했던 거 기억 안 납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찾아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습니까? 시간 지나면 다 까먹으면 어떡하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뭐죠? 유용곤충에서 치유농업 했었잖아. 치유농업 하면서 4가지 했었잖아. 뭐 했었나요? 깃도라미, 호랑나비, 장수풍뎅이, 누에. 요 4가지 했죠? 그죠? 그거 하면서 맨 처음에 할 때 유용곤충에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군뱅이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했던 게 있어요. 맨 앞에 다시 돌아가 봐. 동해등에도 했죠? 동해등에 안 했어? 음식물 찌꺼기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거하고 같이 했던 거. 앞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돌아가 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중간고사를 너무 잘 치는데 이상하다 해서 내가. 근데 내가 요거 빠뜨리네. 미안. 에이, 공식적으로 내가 사과할게. 자, 그러면 산업곤충학의 이제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된 곤충이 14종입니다. 그죠? 그래서 농식품부는 2019년 7월 25일에 곤충도 가축에 포함된다 해서 이제 시작됐다 얘기를 했죠. 그죠? 근데 실제 여기 이제 진행된 것은 2014년부터 진행되고 그러니까 2014년 12월 30일 날 이제 곤충들이 이제 법적으로 자, 그럼 지켜보자. 2년간 유예를 두면서 이제 시공곤충으로 이래 등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된 것은 2016년부터 됐죠. 지금부터 한 7년 전의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축에 포함된 곤충은 14종이라 했죠. 그죠? 이게 법률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고시 개정으로 가축에 포함된 것은 뭐냐면 식용으로는 갈색 거저리 유충, 그 다음 장수풍뎅이 유충, 흰점박이 유충, 그 다음 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요 누에죠. 그죠? 누에는 유충도 여기에 포함되고 번데기도 됩니다. 번데기는 과거부터 우리가 동물원이라나? 하여튼 공원 앞에 가면은 뻔뻔하고 판매를 했었죠. 이게 뭐 이제 신문지에 요렇게 이제 꽃갈콘처럼 해서 거기에 그 당시에는 우리 50원 100원 주면은 많이 사먹고 했었어. 예, 어쨌든, 그게 이제, 누에 번데기입니다. 그래서, 누에 번데기를 가지고 하는 지금 기능성 식품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에는 오령, 4일, 5일 정도 되면은, 이때 이제 유용성이 3일부터 시작됩니다만, 상당히 이제 증가해서 당뇨를 치료하는 치료 효과, 치료제로도 사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약용으로는 왕진해. 왕진해는 우리가 진해를 크게 4종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하는데, 뭐, 붉은색, 아주 이 붉은색 다리가 있는 애들도 있고, 이게 이제 다리가 많다 해서 마늘다, 이제 다지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진해는 이제 저쪽에, 전남 완도, 섬이죠. 완도죠. 완도 쪽에 가면은 이 진해가 산에서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어. 그러니까 소위 돌 있잖아요. 돌산인데 거기 돌만 이렇게 소위 제쳐내면은 거기 진해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포획을 하지. 근데 거기서 채취해서 약용으로 하는 것은 기본 이제 3,000원에서 한 마리에 5,000원 정도 해요. 근데 이제 수입산 진해는 주로 이제 중국에서 많이 수입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진해라 하면 진해를 이렇게 말려서 이제 그 나무젓가락이 있잖아요. 나무젓가락처럼 된데 이렇게 이제 쫙 10마리, 20마리 이런 식으로 해서 건조시켜서 세트로 이제 판매를 합니다. 하는데 그게 이제 가격이 한 마리당 600원, 700원 정도밖에 안 차요. 그러니까 우리 진해하고는 가격이 거의 한 7, 8배 차이 나는 그 정도로 쌉니다. 싼데, 이제, 어느 제약회사하고 여서 이제 무슨 시도를 했냐면, 진해가 갖고 있는 독이 있죠. 독을 이용해서 이제 항생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해가 우리는 어릴 때 진해에 많이 물려봤어. 내가 머리가 엄청 나빴는데, 공부를 정말 못했는데, 이 진해에 2번 딱 물려서,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공부를 잘해지게 된 거야. 농담이고. 그래서 어릴 때는 시골에 가면 대청마루가 있어요. 대청마루가 있으면 그때는 환경이 열악하잖아. 진해가 뭐 와서 이래 막 물어. 그럼 막 이렇게 치마 보면 진해가 뚝 떨어지고 우리는 그렇게 컸어요.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층들은 면역성이 거의 없잖아. 없기 때문에 진해 물리면 이만큼 붓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과거하고는 다르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면 진해에 한번 물리고 나면은 이 면역력이 많이 강화가 돼서 웬만한 병치료는 잘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에서 그 성분을 분석해 보니
일반 항생제보다 수백 배의 면역 기능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항생 기능을. 그래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어디까지 연구를 했냐면 진해가 한번 딱 물면은 독을 내뿜어요. 독을 내뿜는데 이놈이 한 번 내뿜고 그 다음 안 내뿜어.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물고 우리는 독을 채취를 해야 이게 경제적이잖아. 독을 많이 뽑아야 되니까. 근데 이놈이 한 번밖에 안 해. 그러면 이놈이 진해가 많이 물어서 독을 많이 채취를 하는 방법의 기술이 뭐냐. 그 기술을 개발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안 씁니다.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방법이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방법이 있지. 진해가 바보가 아니잖아. 자, 이제 그럼 벌을 예로 들게요. 벌. 자, 벌이 이렇게 있어요. 벌이 우리를 쏜다든지 아니면 뭐 가축을 쏜다든지 침을 딱 해서 똥꼬에 침이 딱 이렇게 찍잖아. 그러면 독을 딱 내잖아. 그러면 뭐 붙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면역 반응을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붙게 되는데, 그러면 벌에 있는 독을 봉독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 채집을 어떻게 하느냐? 아크릴판이 있죠. 아크릴판에 전기를 통하게 하는 거예요. 전기를 통하게 해서 얘들이 전기를 통하면 놀래서 침을 판에 딱 쏴. 독을 딱 내. 침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아크릴판에 독들이 많이 있겠죠. 그럼 요거 살 끌고 모아는 거예요. 그게 봉독이에요. 예, 그걸 활용해서 항생제로 이제 쓴다든지 약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뱀독 있잖아, 뱀. 이게 곤충 하다가 뱀까지 가게 됐는데, 자, 뱀은 지금 그 뱀독을 이용해서 이 주사 있잖아요, 주사. 우리 정맥에 바로 이렇게 놓는 경우 있잖아요. 예, 피부에 일단 놓든지 정맥에 놓든지 하는데, 독성이 없게끔 해서 지금 합니다. 의사 선생님하고 다 약사분하고 다 있는 데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뱀독을 베놈이라, 베놈, V-E-N-O-M. 그 뱀놈의 독이다 이래서 외우면 됩니다. 베놈이라는 게 이제 뱀이 독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옛날에 운동선수들 올림픽에 나가면 뭐예요? 뭐 근육 무슨제 하고 하죠? 그렇게 하듯이 이걸 이제 근육에 딱 한 방 주사를 맞아. 그러면 뭉쳤던 근육이 릴렉스 되고 사람이 어떻게 된다? 잠을 못 잔다 할 경우에도 이완 효과를 또 가져오기도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독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진해의 독은 지금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 진해가 한 번이 아닌 한 10번, 20번 정도 진해가 딱 물었을 때 이 독을 우리가 채취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엄청난 이제 불을 창출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고시계정으로 포함된 것이 뭐다? 갈색 거절이 유충하고 장수풍뎅이 유충, 흰전방이 유충, 누에, 여기까지 다 공부를 했죠, 그죠? 그 다음 이제 약용으로 하는 것이 왕진해. 그 다음 사료용으로는 갈색 거절이 유충, 건조 귀뚜라미. 요게 이제 갈색 거절이 유충 여기 넣어놨는데, 이 갈색 거절이는 식용도 되고 사료용도 되는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왕갈색입니다. 왕거절이라고 합니다. 좀 큰 애가 있어요. 얘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많이 수입하는 거고, 요것도 왕자가 다 들어갑니다. 큰 애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애완용으로는 장수풍뎅이 애 반딧불인데, 이제 그 애 반딧불입니다. 요것은. 그 다음에 넛 반딧불이, 그 다음에 넓적 사슴벌레, 톱 사슴벌레, 그리고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화분 매개용으로는 호박벌하고 머리뿔가이벌 등 총 14종입니다. 요것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학습을 안 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오늘 분명히 했습니다, 그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에 일생 하다가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누에 일생은 자, 이제 아래에서 휴면하는 경우, 휴면하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다르더라, 그죠? 자, 그러면 일령에서 한 3, 4일 정도 잠을 자면 일행이 되고, 일행에서 또 껍질을 벗고 한 2, 3일 지나면은 또 삼령이 되고, 여기서 3, 4일 지나면 또 사령이 되고, 사령에서 한 5, 6일 동안 잠을 자면 오령이 됩니다. 이제 오령에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령에서 3, 4일 정도 지나면 얘가 양리성이 가장 뛰어나더라. 이때 이제 가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한 7, 8일쯤 지나면 이 실을 토해냅니다. 이걸 토사, 우리가 토한다 그러죠. 실을 사자입니다. 실을 토해내는 거죠. 그래서 실을 토해내고 이제 4, 5일 정도 지나면 꼬치를 짓습니다. 그죠? 이제 꼬치를 짓고 약 2주 정도 지나면 안에 나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상태를 번데기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삶아서 누에 꼬치 이제 빼내고, 그죠? 삶아서 뭘 한다? 이걸 이제 단백질 공급원으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누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에 꼬치는 실이잖아요. 이렇게 토사하는 얘가 누에가 한 7, 8일 돼서 이제 오령 때 실을 뿜어내는데 요것과 집을 짓는 거죠. 그죠? 예, 집을 짓는데 요 길이가 자그마치 1.5km, 그러니까 1500m 정도의 길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치유농업 부분에서 활용을 하면 엄청나게 재미있는 거리들이 많이 창출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누에의 일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카운트합니다. 자, 아래서 시작합시다. 일생을. 아래서 하면은 휴면인 경우, 비휴면인 경우 다르죠. 그러면 평균 10일로 잡습니다. 10일이죠. 보호하는데. 그 다음에 3일이죠. 13일, 15일, 18일, 23일, 30일. 그죠? 30일이고, 이제 오령 여기서 실을 토해서 꽃이 짓는 데까지 34일입니다. 최소 34일이고, 최대로 볼게요. 최대로 보면 14일이죠. 2주 14일하고 4일 하면 18일, 21일, 25일, 31일, 39일, 5일, 44일이죠. 그죠? 44일까지 이제 꽃이 짓는 데까지 이렇게 걸리더라. 거의 30일에서 40일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이 기간이 2주죠. 그러면 얼마다? 44일에서 54일 정도. 평균 4, 50일 정도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에 나방이 되어서 나방에서 이제 알을 놓는 시기. 이렇게 이제 구분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누에의 일생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더 상세하게 이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 알이라는 것은, 누이 알은 약 1mm, 폭이 길이가 1.3mm, 높이가 0.5mm 정도의 타원형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알 껍질에 쌓여 있고, 알은 산란 후 2일간은 노란색을 띠지만 점차 흑갈색으로 변한 상태에서 겨울을 난다. 그리고 이제 이듬해 봄이 되면 요렇게 보화를 하는 거죠. 이 껍질 벗어나는 겁니다. 쌀알처럼 생겼죠. 그죠? 예, 껍질이. 그래서 유충은 한 3mm 정도의 크기의 검은색을 띠고 있어 마치 개미처럼 보이므로 개미누에라고 일명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충을 갑니다. 이제 갓 태어난 유충은 냄새로 뽕잎의 위치를 알아차리고 부드러운 뒷면부터 뽕잎을 먹는다. 요게 뒷면이죠. 그죠? 예. 요거 소위 미드리버가 있는 쪽이, 예, 잘 보이는 쪽이 뭐다? 뒷면입니다. 그래서 이 뒤쪽부터 이제 뽕잎을 먹는다. 그러면 우리가 섭에 이 애들이 자라고 있을 때 뽕잎을 올려주려고 하면은 뒷면이 아래로 향하게끔 얹어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 2일 정도 뽕잎 먹고 나면 체격이 커지는 관계로 강모의 간격이 넓어져서 유충이 휘어진 것처럼 보인다. 3일째는 뽕을 먹지 않고 피부가 투명해지면서 움직이지 않게 된다. 마치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이것을 첫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부화 후부터 첫잠까지를 일령이라고, 이때 체장은 길이죠. 그죠? 몸의 길이는 한 7mm 정도 된다.
그래서 하루 정도 자라고 나면 허물을 벗고 탈피해서 껍질을 벗어서 일행이 된다. 그 후에 누에는 뽕먹기와 탈피를 거듭하여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잠을 자고 탈피하면 오랭이 된다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일행이고 여기 삼령, 여기 사령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오랭 때는 뽕 먹는 양이 무척 많아집니다. 그래서 유충기에 먹는 전체 뽕잎 양의 80%를 오랭 때 다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랭이 되어 일주일 정도 뽕을 먹고 나면 몽길은 한 7cm 정도 됩니다. 체중은 6g 정도 되죠. 그래서 개미누에 때 무게는 0.5mg이 약 10,000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생물 중에서 알려진 것 중에 곰이 가장 태어났을 때하고 이제 가장 자랐을 때, 많이 자랐을 때의 비율이 크다고 얘기했는데 누에는 얼마입니까? 10,000배 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곤충에서는 누에가 아마 가장 많이 크게 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주일간의 뽕먹기가 끝나면 이제 토사를 하죠. 그래서 실을 토해서 꼬치를 짓습니다. 그죠? 그래서 꼬치 실을 토사하기 시작하여 12시간 정도 지났을 때 꼬치 형태가 이루어지고 하루 정도 지나면 유충 모습이 밖에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꼬치층이 두터워지고 2일 정도 지나면 꼬치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유충이 토하는 꼬치 실은 도중에 끊기지 않고 총 길이는 1kg에서 1.5kg까지 달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품질하고도 관계가 있죠. 그죠? 자, 요게 이제 오랭누에고 요게 이제 익은 누에입니다. 그죠? 몸속에 샘이 가득 찬 이제 누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번데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꼬치 실을 다 토해낸 오랭 유충은 하루가 더 지나면 유충의 피부를 이제 벗어버리고 번데기가 되죠. 번데기가 된 직후에 유백색, 하얀 백색이죠. 그죠? 약간 우윳빛 또는 백색입니다. 띄고 부드러웠던 피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착색하여 갈색을 띄고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번데기 기간은 약 12일이고 이 동안에 번데기 몸속에는 나방이 될 준비가 진행이 되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꼬치 짓는 장면이고 여기 이제 꼬치를 모습이 이제 다 지은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번데기. 이렇게 이제 일생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번데기 속에서 번데기가 이제 꼬치를 뚫고 나오면 나방이 되죠. 그러면 번데기의 피부가 번데기 피부가 등 쪽에서 등 쪽 가슴에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나방이 나오게 되죠. 이때 나방은 잎에서 알칼리성 액체를 토한다 하는 것이죠. 요게 꼬치를 녹여서 구멍을 내고 꼬치 밖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알칼리성 액체를. 그 다음 나방이 꼬치를 뚫고 나오는 시각은 동털물에부터 아침 4일, 그러니까 새벽에 이렇게 꼬치를 뚫고 나온다 하는 얘기죠. 꼬치에서 막 나온 나방은 피부가 촉촉하고 날개도 쪼그라져 있죠. 처음에 나오면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이제 마르게 되고 날개도 이제 펴집니다. 이때 되면 날지는 못하고 날개를 퍼덕퍼덕 하며 이제 걸어 돌아다니고 암나방은 요게 이제 암나방입니다. 왼쪽에 있는 요게 크죠, 그죠? 예, 통통한 게 암컷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수컷입니다. 그래 암나방은 몸집이 크고 움직임이 둔한데 반해서 수나방은 작고 활발합니다. 암나방은 복부 말단에 있는 유인샘을 이제 복부 말단에 유인샘을 부풀려 유인 물질을 방출한다. 일명 페로몬이죠. 그래서 이제 수나방을 유인해서 교미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교미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미를 전후해서 암수나방 모두 갈색 오줌을 놉니다. 이것은 번데기 시기에 몸 안에 축적된 노폐물이 방출되는 것이고 교미는 오후 늦게까지 수시간 지속되고 당일 저녁에 산란하기 시작하여 밤 사이에 산란을 마칩니다. 하루 저녁에 다 마치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알이죠. 한 500개 정도 넣죠. 그죠? 네. 암나방은 복부 발단으로 말단이겠죠. 산란 장소를 더듬어 주죠. 그죠? 알이 중복되지 않도록 산란하며 한 500개 정도 놓는다. 이와 같이 누에 나방은 새로운 생명을 알에게 전달하고 지는 가시입니다. 일생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누에는 어떻게 생기느냐? 크게 이제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앞
옆부분에 이제 이 가슴 다리까지는 대가리, 몸통, 꼬리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죠. 맨 앞에 있는 게 요것이 이제 더듬이입니다. 요 위에 있는 게 혼눈, 여기 눈점이고. 그리고 이제 누에가 일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떤 데 일어서냐 하면 이런 거 먹이 섭취할 때 요거 표현이 좀 건데 대가리를 들고 있죠. 예. 요 위에 먹이 활동하려고 요렇게 듭니다. 예. 요게 드는 게 요 부분이에요. 그 이제 세 마디죠. 그죠? 요게 가슴다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각 마디마다 숨구멍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9마디니까 좌우로 있어서 이제 18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배다리 있잖아요. 배다리. 요게 이제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많이 이제 위로 이렇게 대가리를 몸통을 들어야 되겠다고 하면 요게 받쳐주는 거죠. 요게 받쳐주고 요까지는 들립니다. 이렇게. 요 배다리는 이제 내상이죠. 내상으로 8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이제 뒤에 있는 것이 꼬리 다리가 한 쌍이 있습니다. 2개. 요게 이제 뾰족한 것은 꼬리뿔.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무늬가 있는 누에를 얼룩 누에라고 하고 무늬가 없는 것을 흰 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충을 우리가 암수 감별이 가능합니다. 근데 군뱅이는 암수 감별이 불가해요. 근데 이제 장수풍뎅이 유충은 암수 구분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누에는 암수 구분이 이제 알부터 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 우선 4, 5령 유충의 말단부 배 쪽을 보면은 순우에는 복부 8, 9마디의 경계 부분에 피부에 이제 바깥쪽에 작은 점이 보인다. 이것을 헤롤드 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마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여섯, 일곱, 여덟. 8개죠, 마디가. 그죠? 9개라 되는데.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 앞에 포함해서 대가리까지 포함해서, 그죠? 그러면 저 8번째, 8번째에 헤롤드 셈이 발달을 해 있습니다. 그건 다음 사진에 나옵니다. 거기에 요 헤롤드 셈이 셈이라고 합니다. 헤롤드라는 사람이 이제 차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요게 이제 순놈이다. 앞루에는 제 8마디에 2개, 9마디에 2개, 합해서 4개의 작은 점이 보인다. 이것을 이시와타라는 사람이 발견했다 해서 이시와타 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누에의 일생, 그리고 이제 누에의 암수의 특징,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다 했는데 안 했던 것으로 밝혀진 유용 곤충들 14종의 특징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